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주요 국내 과학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끄러운 가운데 2020년 2월의 첫 번째 국내 과학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2017년 5월에 이광영 카이스트 바이오닉 및 뇌공학과 교수팀에서 신종 감염병도 감염자 수가 감소하는 전환점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접촉자를 7명 이하로 통제하면 어떠한 감염병에서도 안전하다는 것을 복잡계 네트워크를 이용해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연구는 Value of Recovered at Turning Point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논문을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 루카가 자세히 설명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이번 주 첫 소식은 IBS에서 출발합니다. 심상희 분자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 울산과학기술원 등과 같이 민물장어가 가지고 있는 형광 단백질로 살아있는 세포 속 구조를 8배 더 오래 관찰할 수 있는 초고해상도 형광 현미경법을 개발했습니다. 초고해상도 형광 현미경은 세포 단위의 크기를 보기 위해 형광 단백질을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기술인데요. 기존에는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을 발광체로 사용해서 여러 번 빛에 노출하면 형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민물장어에서 유래한 형광 단백질에서 형광 현상을 켜고 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민물장어는 우나지라는 형광 단백질이 내부 아미노산이 아닌 외부 대사물질 빌리루빈과 결합할 때 형광 물질이 되거든요. 여기에 착안해서 청색광과 빌리루빈 용액을 이용해 형광 신호를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그러자 빛에 여러 번 노출해도 형광 단백질에 구조적 손상이 일어나지 않아 더 오래 형광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나지는 기존 형광 단백질보다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분자들의 위치를 더욱 고밀도로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1월 14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IBS는 이 연구 결과 외에도 고구영 혈관연구단 단장 연구팀이 신체기관의 크기를 결정하는 히포신호 전달 경로가 림프절 면역 반응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규명했다는 발표도 더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1월 24일 온라인 게재됐습니다. 다음은 카이스트 소식입니다. 박주용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네트워크 과학과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인간의 문화, 예술 창작물의 혁신성과 영향력을 계산하는 이론 물리학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클래식 음악가들이 작곡한 곡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음악이 발전하는데 베토벤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음악 역사에서 누가 가장 혁신적이었는지도 가늠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음악계의 마징가 제트 대 태권브의 대결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아무튼 연구팀은 이 알고리즘으로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가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한 대표적 예술가로 밝혀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연구는 창작의 영역까지 침범한 인공지능의 인공창의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연구팀은 17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작곡된 서양 피아노 악보로부터 동시에 연주되는 음정으로 만들어진 코드워드를 추출해서 이론 물리학의 한 분야인 네트워크 과학을 적용했습니다. 그걸 이용해 작품들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해서 서로 얼마나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네트워크를 만들어내 영향력과 창의성을 수치화한 거죠. 박도흠 박사과정이 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스프링어 네이처그룹의 데이터 과학 전문 학술지인 EPJ 데이터 사이언스 1월 30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카이스트로 온 김에 한 가지 더 보고 가겠습니다. 강정구 EWS 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높은 성능으로 급속 충전이 가능한 소듐 이온 기반의 하이브리드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질소를 도핑한 다공성 금속 산화물과 그래핀을 각각 음극과 양극에 서로 적용해 고성능의 소듐 이온 하이브리드 전지를 구현했습니다. 카이스트 측은 이 기술이 현재 주로 사용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경제성과 접근성 등에서 우수하다고 밝혔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저장 소자는 소듐 기반의 배터리와 같은 수준의 저장 용량을 유지하면서 300배 이상 빠른 출력 밀도를 보였습니다.
또 수십 초 내에 급속 충전이 가능해서 소형 휴대용 전자기기 등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소듐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활용성이 뛰어나서 앞으로 급속 충전이 필요한 휴대용 전자기기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정구 교수 연구팀의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 1월 27일자에 게재됐습니다. 마지막은 한국한의학연구원입니다. 한의학에도 인공지능이 진출했습니다. 최고야 한약자원연구센터 박사와 이승인 동신대 한의학과 교수 공동연구팀이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눈으로 봐서는 구별하기 어려운 한약재의 감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표적이 된 한약재는 목통, 방기, 광목통인데요. 서로 형태가 비슷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식별이 어렵습니다. 특히 관목통의 경우 신장질환 유발물질 아리스톨로크산이 들어있어서 사용이 금지된 약재이기 때문에 확실한 구별이 필요하죠. 물론 유전자 및 성분 분석 시험으로 정확하게 구별이 가능하지만 현재 한약재 유통시장 사정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한약재 감별 전문 인력도 줄어가는 마당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인공지능이 나선 겁니다. 정확히 분류한 한약재 원료 조각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약재별로 수백 장의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진 정보를 여러 가지 딥러닝 모델에 학습시켜서 한약재 감별 정확도를 확인했더니 99.4%의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본초학을 전공한 박사가 판정했을 때 정확도가 94.8%라고 하니 더 정확한 거죠. 연구팀은 앞으로 한방의료기관, 원예탕 전실, 한약재 유통시장 등에서 보다 정확한 한약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약재 감별 스마트폰 앱 개발 등 후속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어플라이드 사이언스 저널 2019년 12월 12일에 게재됐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업로드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